그냥 책이 어디 있을 뿐이냐면 on a shelf, 선반에 있을 뿐이야. 선반에만 있을 수 있어 라는 말은 선반에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선반에만 있을 수 있어. 제한하는 표현 항상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반은 오프라인 거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거래는 그 많은 재고를 보유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 좋지 않아. In addition to 하면서요, 뭐뭐에 덧붙여, 이건 나열 구조를 말하는 거죠. 더 많은 다양성, 더 큰 다양성에 덧붙여서, 아까 말했던 더 큰 다양성은 뭐죠? 많은 책을 보유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더 큰 다양성이겠죠. 됐어요? 온라인 상점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 장점을 나열하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다? aggressive discount, 공격적인 할인을, 공격적인 할인이라고 해서 뭐 공격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죠. 할인율이 뭐하다? 높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operating cost, 무슨 비용이 덜 들거든, 운영 비용이 덜 들거든. 운영 비용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가게였다고 치면 월세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온라인 거래로 하면서부터 그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은 훨씬 덜 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책을 더 싸게 팔 수 있다. 책값이 더 싸지고 greater selection, 더 많은 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까랑 똑같은 거죠. greater variety, many titles, greater selection 똑같은 거죠.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점점 더 온라인 서점이 뭐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책에서만, 책 판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expand도 뭐 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또 뭐 되고 있어? 스노블 확장되고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자, 뭘로 확장되고 있어? 책 말고도 everything from toilet paper to cars online,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어.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어. 이렇게 슈즈라고 할 정도로 작은 것부터 car, 자동차라고 할 정도로 큰 것까지로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됐나요? 네.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 내용은 오프라인 거래가 뭘로? 온라인 거래로 변화하는 그 대조, 구조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거래할 때는 많은 책을 구비할 수가 없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그 거래, 상점을 운영하는데 많은 운영비가 들지만, 반대로 전자상거래를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책을 구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은 훨씬 낮겠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할인을 할 수가 있고요. 책값은 더 낮아지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업 분야의 전자상거래가 퍼지고 있다. 내용 끝입니다. 됐어요? 네, 정리할게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5회 10번. 자, 이제 3개만 더 하면 내용 끝나고요. 어법 치면 끝이에요. 좀만 힘내세요. 자, 이 글은요, minerals, 뭘 생성하는 글이에요. 광물을 생성하는 글이에요. 광물이 뭐냐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다 광물이에요. 네. 광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에요. 광물의 형성 방법이 이 글의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hot melted rock material, 뭐라고 부르는? 그쵸, 마그마라고 부르는 뜨거운 용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있잖아, 어디 근처에서? 지구의 표면 근처에서, 혹은 지구 표면 어디서? 아래에서 뭐해? 식는다. 마그마가 식는 그 식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지구 표면이나 지구 표면 아래에서. 그리고 마그마가 식을 때 당연히 식으니까 그 마그마예요. 이건 있지는 그 마그마 안에 있는 아톰스라고 했는 원자가 힛 에너지, 열 에너지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식으니까 잃겠죠. 마그마의 원자가요, 열 에너지를 잃는다.
여러 에너지를 잃으면서 얘는 점점 더 어떻게 돼? 가까워져. 그리고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뭐가 돼? 하나가 돼. 뭘로요? 화합물로요. 아, 원자가 가까워지다가 결국 화합물로 혼합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during this process, 이 과정 동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마그마의 원자가 열 에너지를 잃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하나가 되는 요 윗문장, 이 과정 동안 이 원자들은요, 자기들을요 arrange 뭐 한대요? 배열을 한대요. 원자가 스스로 배열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중간에 determine 나와 있어요. 결정한다죠. 결정한다는요, 우리 인과구조 배울 때 떠올려 보세요. 결정한다는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예요. 인과예요. 다시 말해서 마그마 안에 있는 그 원자의 타입, 종류나 뭐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어떤 미네랄이, 어떤 광물이 형성될지가 결정이 돼. 이 말은 어떤 인과예요. 이는 그 원자의 종류와 양이 뭐에 영향을 준다? 형성된 광물의 종류에 영향을 준다. 됐나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중간에 also 있고요. 무슨 구조죠? 나열이에요. 아까 위에가 인과였으면요, 이 밑에도 뭐다? 인과예요. 자, 밑에는요, determine 대신 뭐가 있다? depend on이 있어요. depend on은요, 이 뒤에가 원인이에요. 원인에 의존한다. 뭐가? 결과가 원인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 찾아보면요, 마그마가 얼마나 빠르게 뭐 하는지에 따라서, 식는지에 따라서 마그마의 뭐가 식는 속도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그 형성된 광물의 사이즈, 뭐에 크기에 영향을 줘.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인과 구조가 나타나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인과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마그마가 어떻게 식을 때, 천천히 식을 때는, 다시 말해서 마그마의 식는 속도가 느릴 때는 말이야, 우리가 그 광물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참 커져. 광물의 크기가 커진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마그마가 식으면서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네, 원자가 가까워진다 그랬죠? 원자가 모일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유는 마그마가 모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요, 그래서 광물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마그마가 어떻게 식을 때, 빠르게 식을 때, 중간에 대조가 없지만 대조인 거죠. 요 문장과 요 두 문장이요. 마그마가 어떻게 식을 때, 천천히 식을 때 말이야, 마그마 식는 속도가 미안해요. 좀 빠르게 식을 때 말이야, 마그마 식는 속도가 빠를 때 말이야, 이 마그마 이 형성된 그 광물의 크기가 참 작아. 그래서 너는 can't see, 볼 수가 없어. 쉽게 그렇게 그거를 볼 수가 없어. 생눈으로 볼 수가 없어. 됐나요? 이 안에 이유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유를 쓸 수 있어야 되죠. 마그마가 빨리 식어버리면 마그마 안에 있는 마그마 안에 뭐가, 원자가 뭐 할 시간이, 모일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니까 모여서 큰 광물을 형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됐나요? 네, 정리할게요. 이 지문은요, 지금 보면 어떤 그 정보를 나열한 정보성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광물이 형성될 때 광물이 형성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방법을 1, 2, 3, 4, 5, 6, 7, 8, 9, 10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순서 정리할게요. 마그마가요 식는데요. 지구 표면이나 표면 아래에서 식는데요. 근데 그 마그마가 식을 때요. 마그마 속에 뭐가 있는데? 그쵸,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뭘 잃어버리고요. 식으니까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요. 점점 식으면서 걔네가 가까워지다가 결국 뭐가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화합물로. 됐어요? 그리고요. 그 화합물 속에 있는 원자들이요. 서로 arrange 한대요. 스스로 배열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어떤 인과구조가 나왔냐면 마그마 원소에 다시 말해 원자의 종류나 양이 뭐에 영향을 준다 나와 있어요? 광물에 영향을 준다 나와 있어요. 광물의 종류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광물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구리일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인과구조는 뭐가 나오냐면 마그마가 뭐에 따라서 식는 속도에 따라서 그 광물의 뭐가 달라진대요? 크기가 달라진대요. 다시 말해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그만큼 원자가 이동해서 합쳐질 시간이 많은 거니까 광물이 커진다 였는데 반대로 마그마가 빨리 식어버리면 원자가 결합할 시간이 그 안에 마그마 안에 있는 원자가 결합할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만큼 광물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지금 써볼게요. 이런 프로세스의 구조, 다시 말해서 과정을 나타내는 구조의 글은요 순서 배열이 나와요. 그냥 정보를 나열한 글이 아니라요 순서에 맞춰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지문 안에 있는 그냥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일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출제 유형까지 분석했어요. 넘어갈게요. 11번. 자, 11번은요 중간에 refer to가 있어요. refer to는 이거라고 했죠. 는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냐면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어디 밖에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 밖에는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몇몇 사람들이 있단다.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 근데 그 문화가 바로 얘네야. 아몬다와 부족. 브라질에 사는 얘네는 말이야 뭐가 없어?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걸 너무 그렇게 늦은 친구한테 나 진짜 시간 개념 없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몬다와 부족한테는. 됐어요? 네. Not have the time, not have the concept of time. 시간 개념이 없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rather 나왔어요. rather는요. 우리 요거 좀 정리할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조가 맞긴 한데 however나 다른 것들과는 bat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대조예요. rather하고 instead요. instead of 말고요. instead요. instead는 앞에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A가 아니다가 나와요. 뭔가가 아니다. 부정 표현이 나오고요. 그 대신에 오히려 B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A가 아니다. 그 대신에 B다. 는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얘는 대조 관계죠. 됐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rather랑 instead가 대조 구조 시그널이라고 해서 A랑 B가 대조인 거지 not A랑 그리고 B 이 앞뒤 문장은 무슨 구조예요? 앞뒤 문장 무슨 구조예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써볼게요. 얘는 똑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not을 뺀 A랑 B가 대조라는 거지 not을 포함한 A와 not A와 B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rather과 instead가 앞뒤 문장이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not을 빼면 반대 내용이다. 됐나요?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요. 여기 지금 앞문장이 시간 개념이 없다였죠. 그럼 뒤에도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시간 개념이
없다 나와야 되는 거죠, 결론이. 맞아요. 네, 맞는지 확인할게요. 시간 개념이 없어 라는 말 대신 뭘 썼어요? 똑같은 말? 무슨 개념이 있어? 아, 순서 개념이 있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진 않지만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후냐 하는 선후는 따져. 다시 말해서 순서 개념은 있고 시간 개념은 없어.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본론이 여기 앞에 있고 rather than은 이를 중간에 뭐뭐라기보다는 그대로 대조 나오고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앞에가 시간 개념 없어졌으니까 뒤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둬? 시간의 뿌리를 둬. 시간 개념이 있어.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some culture 몇몇 문화들은 아몬다와 트라이브, 아몬다와 부족은 그리고 네이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또한 무슨 구조예요? 나열이죠. 그리고 또한 뭘 발견했냐면 또한이라고 했으니 이 뒤에도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시간 개념이 없다 해서 뭐가 나온다면 그 누구도 뭘 가지지 않는다? 나이를 가지지 않는데요. 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됐어요? 정리하면 아몬다와 부족, 브라질에 사는 아몬다와 부족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또 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인스테드 나왔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라더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앞뒤 문장은 똑같은 내용이고 not을 빼고는 같은 말이다. not을 빼면 반대말이다. 됐어요. 자, 앞에가 시간 개념이 없다 했으니까 뒤에도 시간 개념이 없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이 개념이 없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이 개념 없고 대신 어떤 개념이 있다가 나오면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 있대요. 됐어요? 네. 나이 개념이 없고 이름만 변경한대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있잖아. 이렇게 해가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이러면 내년에는 18살, 그 다음에는 19살, 그 다음에는 어머나 20살 이렇게 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몬다 부족에서는 해가 지나면서 뭐만 바뀐다? 나이가 바뀌지 않고 이름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자기 이름을 누구한테 준대요? 어린애한테 그냥 줘버리는데 신생한테 이름을 포기해버리고 자기는 어떤 거? 새로운 이름을 갖는데요. 이름을 가져버린대요.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이름만 바뀌는 게 어떤 부족이다? 아몬다 부족의 특징이다. 됐어요? 나이가 바뀌지 않고요. 근데요, 지금 보세요. 밑에 얘는 US. 근데 미국에서는 여기 있는 미국은요, 아몬다 부족과는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있고요.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나이가 바뀌죠. 나이가 변경된다. 됐어요? 그래서 있잖아. 얘네들은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뭐도 사용해. 은유도 사용해. 시간, 은유 표현을 사용해. 자,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시간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 시간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한 은유 표현을 이용하는 거죠. 아, 나 시간이 하나도 없어. 꼭 물건이 없는 것처럼. 시간 다 지났네. 꼭 물건이 없어진 것처럼. 됐어요?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말은 뭐예요? 시간의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말을 해. 객관적이다 라는 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시간 은유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쓴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사용한다고
앞에 있는 we think는 무슨 논이겠어요? 일반론이죠. 라고 생각을 해. 일반론은 누구나 다 사용해. 근데 중간에 내줘. 그러나 아니야, 그러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그러지 않아는 누구 생각이에요? 화자 생각이고요. 그 화자 생각은 뭐예요? 시간 은유 표현은 객관적이지가 않아 이거죠. art objective가 줄인 거죠. 그랬어요. 객관적이지 않아를 합치면 뭐예요? subjective, 주관적이야죠. 됐나요? 시간 은유 표현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까 미국 혹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거든. 이러한 은유는 시간 은유 표현이죠. 이걸 사용하거든. 그러나 하면서 대조. 하지만 여기까지 피할게요. 아몬다와 부족은 시간 은유 표현을 사용해 안 해? 안 해. 이 말이야. 됐나요? 자, 정리하면 지문 전체 무슨 구조예요? 대조 구조고요. 아몬다와 부족과 미국, 우리라고 하는 쪽을 대조시킨 대조 구조예요. 아몬다와 부족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 시간이 흐른다 이런 말이 없어. 그냥 순서를 따질 뿐이야. 이게 이거보다 먼저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serial, 연속적으로 발생할 뿐이지 몇 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3시에 사건 발생, 4시에 사건 발생이 아니라 A 사건 발생, 그 다음 B 사건 발생 이럴 뿐이야. 됐어요? 반대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를 해. 2시에 뭐 한다, 3시에 뭐 한다. 이게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바뀐다? 나이가 바뀌어. 근데 아만다와 부족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어. 어린애들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깐난아기한테 자기 이름을 줘버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져. 이름이 바뀌어.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는요, 시간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은유 표현, 시간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아몬드와 부족은 사용하지 않아. 됐나요? 네,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2번. 12번은요, 어떤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에요. 어떤 구조예요? experiment, 실험 구조예요. 실험 구조라는 건요,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똑같이 구성됐는지 살펴볼게요. 실험 구조는요, 잘 써보세요.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은 게 실험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은 이런 건 실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세라셈을 파헤쳐라. 이런 건 실험이 될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한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실험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게 B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게 항상 실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모닝똥을 못 싸면 혹은 모닝똥을 싸면 그게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게 시험이에요. 이런 게 실험이에요. 그냥 나는 이게 알고 싶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험 구조는 실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무슨 구조가 나오냐면요, 인과 구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는 뭐고 실험은 뭐냐 하는데, 그러니까 실험 구조 안에 인과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요, 우리가 실험하고 싶은 실험의 내용이 있었다면 실험에 누가 있어야 돼? 이제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서브젝트. 실험을 하는 대상자가 있어야죠. 난 그냥 할 거야, 이게 안 되고요. 어느 학교 누구 대상으로 2024년, 2025년 신성고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실험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냥 모으면 안 돼요. 실험 대상자는 항상 이런 게 실험 대상자예요. 아침에 모닝똥을 싼 그룹과 아침에 모닝똥을 안 싼 그룹. 다시 말해서 실험 대상자를 그룹 1과 그룹 2라고 얘기한다면 그 그룹 1과 2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뭐가 되는 관계예요?
대조가 되는 관계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야 실험이 되죠. 그래야 뭔가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결과의 차이를 알겠죠. 다음 3번 볼게요. 올해 실험을 한다고 하면요, 이제 실험의 대상자를 데리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럼 내 실험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실험 방법은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친구들이면 좀 잘 알 수 있어요. 실험 방법은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아까 전에 모닝똥을 샀다. 그게 그날의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까? 이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닝똥을 싼 그룹과 모닝똥을 안 싼 그룹을 나눠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딱 한 가지 요소, 한 가지 원인은 어떻게 다르게 둬야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닝똥 말고도 여기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좀 많지 않나요? 어떤 요소도 있어요. 모닝똥 말고도 나의 여친의 유머도 있을 수 있고, 썸녀의 유머도 있을 수 있고, 엄마랑 아침에 오지게 싸웠어. 그랬더니 내가 시험 못 봤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다른 원인들이 시험 점수라고 하는 이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것뿐인데, 이 다른 원인들을 결과 영향을 미치는 걸 뭐 하지 않으면, 똑같게 통제해버리지 않으면 이 영향을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둬야 돼요? 자, 결론 내리면 한 가지 말고 모든 나머지 다른 원인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같게 만들어 버려야 이게 신빙성이 있는, 신뢰도가 있는 실험인 결과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야, 똑같이 여친 다 헤어져. 야, 썸녀 사귀지 마. 야, 나 다 같이 싸워.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야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것만, 똥을 쌌니 안 쌌니만, 이 원인만 달라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뭐가 생긴다. 결국 이런 실험 내용을 가지고, 인과 구조를 가지게 되는 실험 내용을 가지고 대조가 되는 실험 대상자를 데리고 이런 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실험의 결과가 생겼어요. 실험의 결과는요, 당연히 인과 구조로 나올 거고요. A가 B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지문마다 다르지만 화자가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실험의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실험의 시사점을. 자기 생각이에요. 결과에 대한. 얘들아, 그러니까 어머나 모닝똥을 쌌더니 실험 점수가 더 올라갔네.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실험 시사점 이런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아침에 똥을 제발 싸라, 이런 거예요. 됐어요? 아무튼 간에 결과에 대한 화자 생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왜 했냐면요, 보통 실험 구조의 주제가 어딨냐면 여기 4번, 5번에 있어요. 만약에 5번이 없으면 4번의 주제예요, 결과가. 자, 그럼 가볼게요. 익스페리먼트를 보고, 이거 실험 구조구나. 그러면 필연적으로 두 개의 반대가 되는 그룹이 나오겠구나. 어떤 그룹 나오는지 볼게요. 뭐가 뭐에 영향을 주는지 볼게요. 선생님들이요, 학생들한테 야, 너는 참 뭐를 가지고 있구나. 높은 학업 적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대요. 적성은요, 너가 이걸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잘한 거 말고요. 잘할 것 같아 라고, 너는 이걸 잘할 것만 같아 라고 거기에 적성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학업 적성이 있다고 말을 해준 그룹은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잘하겠구나, 나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누구한테 줬냐면요, 갈색 눈보다 파란 눈 가진 애들한테 일단 줬대요. 한번 실험을 하려고.
됐어요?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실험 결과예요. Learning motivation,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better, 이거는 실제 학업 성취도죠. 그러니까 실제 학업 성적이요. 이게요 누가 더 좋더라. 파란 눈이 더 좋더라. 다시 결과를 한번 해보면 결과는 학업 성적을 확인했더니 실제 학업 성취도가 누구보다 누가 갈색 눈보다 파란 눈이 더 좋더라. 이런 인과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실험에서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약간 실험 내용 1번이요. 요거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실험이 왜곡된 거일 수도 있으니 한번 다시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실험을 했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험 1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험 2예요. 실험 2에서는요. 한 번 더 해봤대요. 야 아까 전에 그게 잘못됐어. 알고 보니까 do better,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학업 적성이에요? 실제 학업 성취도예요? 학업 적성이에요. 학업 적성이 지금부터는 실험 2에서는 뭐인 것 같아? 누구보다 누가 갈색 눈이 파란 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어떤 결과가 엑셀 더 잘하더라. 이거는 실제 학업 성취도죠.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높더라. 실제 학업 성취도가 파란 눈보다 갈색 눈이 더 높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 1을 하든 실험 2를 하든 그 눈의 색깔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너 잘하는 것 같다, 너 잘해, 넌 잘할 거야, 넌 잘하게 태어났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요 나의 뭐를 형성하고 self images, 자아상,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예요. 자아상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적어놔요.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아 그래 난 잘하는 애지, 난 잘하는 애야 라고 해서 진짜로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etermine은 우리 아까 했죠. 결정하다는 무슨 구조예요? 인과 구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앞에 있는 게 인, 뒤에 있는 게 결과죠. 학업 성취도죠.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이 지문은요 무슨 구조고요? 실험 구조고요. 어떤 실험 내용이요? 원인 뭐가요? 학업 성취에 대해서 너 학업 적성에 대한 자아상이 있어요. 야, 너 잘할 거야. 넌 잘해. 그래, 난 잘하나? 난 잘해.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실제로도 잘하더라. 결과예요. 이걸 하려고요. 우리가 총 1, 2차 두 번의 실험을 했는데요. 1차 실험할 때는 파란 눈이 더 잘한다고 했고 2차는 갈색이 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적성이 좋다고 학업 적성이 좋다고 들은 그룹과 학업 적성이 낮다고 들은 그룹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봤더니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든 1차든 2차든 결국은 학업 적성이 높다고 들은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더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다시 결론 지으면 원인과 결과예요. 학업 적성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들은 긍정적으로 들은 친구들은 실제 성취도가 높더라. 됐나요? 네. 끝낼게요. 자, 내용 끝내고 우리 어법 시작할게요.